나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몸에는 좋은 10가지 습관들.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이라 여겨지는 것들 중 일부는 적절한 상황과 방식으로 실천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면 개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적당한 선에서 몸과 마음의 상태에 귀 기울이며 활용한다면 때로는 나쁘다고만 여겨졌던 습관들도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나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몸에는 좋은 10가지 습관들을 소개한다. 1. 게으름 피우기. 일반적으로 일찍 자고 일어나는 것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보지만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이 오랜 수명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도 있고 주기적인 휴식과 낮잠 시간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이를 뒷받침하던 목사, 수녀, 수도승과 같이 비교적 천천히 생활하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사례도 있다. 2. 다리를 떨거나 손장난하기. 주변에서는 다리를 떨거나 펜을 돌리는 행동을 보고 주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적당한 손장난과 스트레칭만으로도 칼로리가 소모되어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 해결 시 집중력을 높이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3. 껌 씹기. 껌 씹기는 상대방에게 매너가 없다고 비칠 수 있지만 껌을 씹으면 침샘이 활성화되어 입안에 세균을 줄이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또한 공복감이 줄어들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시간 동안 껌을 씹으면 11kcal가 소모된다는 연구도 있다. 4. 시끄러운 음악 듣기.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은 주변에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환경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짧은 시간 듣는 것은 뇌를 자극해 기분 전환 효과를 준다. 이어폰이나 헤드폰보다는 스피커를 활용해 주변 소음을 조절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5. 화내기. 화를 억지로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 고혈압 등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무작정 화를 참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화를 내며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6. 욕하기.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욕설을 하거나 강한 감정 표현을 할 때 엔도르핀이 추가로 분비되어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단,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장소와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 7. 가사 일 안 하기. 너무 깨끗한 공간에서 살아가면 오히려 천식이나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이 있다. 세정제나 항균제 등이 알레르기를 더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적절한 청결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적당한 먼지나 세균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면역체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8. 혼잣말하기.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 있는 행동 중 하나가 혼잣말이다. 하지만 혼잣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 자기 대화는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9. 울기. 대부분 성인이 된 후에는 잘 울지 않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 울음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며 몸속 긴장 상태가 완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슬플 때나 힘들 때 적절히 우는 것은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다. 10. 밤늦게 깨어있기. 아침형 인간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밤 시간대에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 물론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본인의 생체 리듬에 맞춰 밤에 일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귀와 뇌를 깨우는 한방, 큰소리 음악이 주는 놀라운 효과. 노화의 신호 이명, 큰소리 음악이 잡는다. 가끔 음악을 큰 소리로 들어라. 어쩌면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음악을 크게 들으면 단순히 귀가 시끄럽고 주변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져 꺼려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 결과와 체험담에 따르면 때로는 온몸을 뒤흔드는 듯한 사운드가 지친 뇌를 재부팅하고 우리의 감각과 감성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텍사스대 마이클 킬가드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큰 소리의 음악이 귀와 목을 자극하여 이명현상, 즉 귀울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명은 대표적인 노화의 신호로도 알려져 있으며 뇌가 실제로 듣지 못한 소리를 스스로 보충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허구의 울림이다. 사고로 인한 청각 손상이나 자연스러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귀세포나 청신경이 약해지면 뇌는 부족해진 자극을 채우기 위해 가짜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가만히 있어도 삐 소리나 윙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킬가드 박사팀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큰소리 음악과 미주신경 자극을 함께 적용했을 때 귀울림을 겪던 쥐들의 이명 증상이 멈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치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 재부팅을 통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뇌의 청각과 관련된 영역이 다시 원래의 활성화 상태로 초기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실험은 이명치료에 있어 큰 소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때때로 청각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하는 충분히 큰 소리는 뇌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신경세포는 자극에 반응해 전기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노화나 피로로 인해 낮아진 신경 활동을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큰 소리 음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주의하게 너무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오히려 청력을 손상시키고 이명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한 범위와 적절한 시간 안에서 가끔씩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큰 소리 음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드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슬프고 지치는 날,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볼륨을 높여 들어보라. 마치 콘서트장 한가운데서 공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한 짜릿함과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는 베이스와 리듬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귀뿐만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흐르는 혈류와 신경계까지 자극하여 일종의 심리적 해방감을 준다. 누적된 피로와 감정이 사운드에 실려 발산되는 느낌은 일상에서 쉽게 얻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다. 음악은 듣는 이를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예술적 매개체이다. 조용한 음악이 때로는 마음을 달래주고 명상 효과를 높여주듯 가끔은 강렬한 리듬과 폭발적인 사운드가 우리의 두뇌와 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다. 큰 소리로 울리는 음악을 통해 일상의 권태가 무너지고 지친 감정은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체된다. 물론 모든 것은 적당함에서 미덕을 찾는다. 이명에 대한 치료나 완화 차원에서 큰 볼륨의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무턱대고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청각 건강을 지키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인마다 청각 상태나 뇌 신경의 반응이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맞춤형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조금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거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잡념을 털어내고 싶다면 하루쯤은 마음 놓고 볼륨을 높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가끔 음악을 큰 소리로 들어라는 말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리와 즐거움을 되찾아준다는 희망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라. 인간적인 감정을 마음껏 느끼는 건 좋은 일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것도 당연지사다. 두려움이나 불안감, 근심, 안도, 흥분, 그 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감정을 느낀 그대로 표현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서 수치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 감정을 억누를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출함으로써 극복하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정신적인 충격이나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거나 힘든 시기조차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약하고 자제력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는 좋지 않은 시기에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건 결코 아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 화를 내므로써 우리가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대우를 참고 있을 만큼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깨닫게 해줄 수도 있다. 물론 사소한 일에 금세 얼굴이 벌개져 벌컥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만 화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해서도 안 된다. 화가 나면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고 분노를 터뜨리는 습관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억제하면 안 되는 감정은 분노만이 아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또는 기쁨이나 그 외 어떤 감정이라도 억지로 참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자제력을 잃은 행동이 아니다. 당신은 충분히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조절할 수 있다. 감정은 인간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마음껏 느끼고 분출하라. 때와 장소를 가려 감정을 분출해야 한다는 사실만 항상 명심하고 있으면 된다. 그것은 당신의 자제력에 달린 문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보여줄 경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감정은 일부러 억누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진다.